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제2의 실손보험,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이 실손보험은요. 건강보험이 미처 보장해주지 못하는 환자의 본인, 의료비 부담을 보장해주는 보완형 상품인데요. 자, 그래서일까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실비보험의 가입자가 무려 3,8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자, 그동안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온 이 실손보험이 올해부터 새로운 실손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4세대 실비라는 이 상품은요. 기존 보험 대비 다양한 내용이 또 크게 바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잠시 후 라이프레데이 강의 시간에는 필수 보험이라고 하는 실비보험의 준비 방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트마플랜 ABC 시간에는 신세대 암보험이라는 키워드로 최신 암플랜들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부터 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와 문자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있고요. 자, 무료 문자도 이용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국민 대다수가 가입을 해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보험은요, 올해 7월부터 또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4세대 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할인이나 할증 등 다양한 내용이 또 바뀌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 실손보험,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전병절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전병철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실손의료비 보험의 정확한 정의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해져 왔는지, 또한 앞으로 다가올 4세대 실손의료비는 어떻게 변할 예정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 실손의료비 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병원에 가시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환자님 실비 있으세요? 실비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비가 바로 이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이 실손의료비 보험의 정확한 정의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손해본 의료비, 즉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실손의료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실손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서 국민건강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기보다는 이 민간인이 개인으로 경영하는 보험사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가입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 방법 또한 다르고요. 운영 주체 기간 또한 다릅니다. 과연 이 실비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해야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기 맨 위에 보시면 건강보험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저희 나라 국민이라면 전부 다 가입이 돼 있으시겠지만 간혹 제 고객님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다 마무리를 하셨는데 건강보험료가 미납이 돼서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연체가 돼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님께서 엄청 난해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살펴주셔야 하고요.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는 공단 부담분이 있고요.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병원비를 이제 결제를 하시면 영수증에 공단 부담금이라는 게 있으시고요.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으십니다. 그거를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 이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급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이 비급여는 종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치료를 받으시기 전에 꼭 알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법정 비급여라고 돼 있어요. 법정 비급여라는 것은 선택진료비. 자, 선택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흔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속이 쓰리셔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의사 선생님 저 속이 쓰리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면 위내시경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의사 선생님의 권유이기 때문에 선택일까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의 진료 방법일까요? 네, 의사 선생님의 진료 방법이죠. 근데 반대로 그냥 병원에 가서 이러신 고객님들이 있으십니다. 의사 선생님 저 속이 쓰린데 위내시경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해주세요라고 했죠. 의사 선생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치료인데 그냥 환자인 내가 가서 이런 검사를 해달라 하시면 그것이 바로 선택 진료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선택 진료비인 비급여로 빠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실손 의료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비급여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병원 가시기 전에는 가까운 가입하신 설계사나 자사고객센터로 꼭 문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상급병실료 차액이 있습니다. 이 상급병실료 차액은 흔히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문재인 케어. 이것이 바로 상급병실 이제 지원이 굉장히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4인실 기준으로 그냥 평범하게 입원을 했으면 되는데 너무 아파서 입원을 해야 되고 근데 1인실, 2인실밖에 없는 경우가 하다했죠. 그러면 나는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을 크지만 그것을 납부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상급병실료 차액은 말 그대로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그런 소리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MRI 촬영이 있습니다. 병원에 흔히 뼈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어디가 아프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엑스레이 검사고요. 일주일 정도 경과를 지켜봤는데도 여전히 아프다 하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권유하시는 게 이 MRI 촬영이신데요. 이 MRI는 법정 비급여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하루 통원이나 입원을 해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의 권유대로 치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제가 여기 새끼손가락이 골절이 되어가지고 병원에 11일 정도 입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병원비가 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200만 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거의 40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500만 원 정도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도 건강보험료를 잘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부담금을 지원을 받아서 이 정도의 병원비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실손의료비의 변화입니다. 오늘은 크게 어떠한 실비가 이렇게 해서 좋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5분 중에 4분은 꼭 가입하셨을 이 실손의료비가 어떤 식으로 변해 갔는지를 알아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손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입원을 하셨을 경우에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그리고 통원 하루하루 병원을 다녀오시는 거죠. 통원 치료를 하셨을 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셨는데요. 저는 항상 고객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정말 좋은 보험을 가지고 계시네요.
하면 고객님께서 좋기는 좋은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한데 그 고객님은 해지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 있으시겠죠. 왜냐? 이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점 이 심사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손해율이겠지만 몸이 한번 아파버리면, 진단을 받아버리면 내가 좀 저렴한 실손으로 가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실 텐데 이 몸이 아프다 보니까 비싼 보험료인데도 불구하고 내시고 있는 게 요 1세대 실손 의료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2세대 실손 의료비로 넘어가시는데요. 09년 8월 1일부터 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신 게 2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여기 2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은 변화한 게 조금 있습니다. 크게 변화는 하지 않았고요. 입원하셨을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90% 보상, 통원 치료를 하셨을 경우에는 30만 원으로 병원 등급별 공제 후에 보상으로 바뀌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1세대보다 보장을 좀 적게 해주지만 보험료 차이가 과연 있을까요? 보험료 차이? 이 보험료 차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A라는 상품을 두고요. 100명이라는 고객이 가입을 했는데 이 100명이란 고객이 계속 유지를 해주면 그 손해율을 똑같이 분배를 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되는데 이 고객들은 2세대, 3세대, 다가올 4세대 실손 의료비로 전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남은 고객님들께서 그 손해율을 똑같이 분배를 받아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갱신폭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세대 실손 의료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 의료비에 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 특약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느끼시게끔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3세대입니다. 3세대. 이 3세대에서는 저는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맨 밑에 보시면 특약으로 물리치료, 그리고 MRI 검사, 엑스레이 검사, 그리고 수액치료죠. 이것이 완전 분리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통원치료가 최소 30회부터 많게는 180회까지 통원치료를 하면서 물리치료, 검사, 그리고 수액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도가 생겼죠. 한도와 횟수가 생겼습니다. 이게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일상생활이나 이제 뭐 돈을 이제 나가셔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운동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 근육 자체가 굉장히 빨리 소모가 됩니다. 이 근육이 소모가 되면 제일 처음으로 아픈 부위가 어디냐면요. 바로 우리 몸의 중심, 허리입니다. 허리. 예.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면 보통 고객님들께서 병원에 가셔가지고 허리가 아프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너무 아프네요. 하면 의사 선생님이 물리치료,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물리치료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물리치료를 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1세대는 5천 원 공제, 2세대는 병원 등급별 공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이 부담을 덜 느끼셨었어요. 하지만 3세대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고 한도가 생기고 그리고 보상 방법에서 큰 차이점이 하나가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요 30%에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물리치료를 10회에서 많게는 30회까지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권유를 하고요. 한 번 받을 때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서 30회를 받았다고 하면 총 300만 원이라는 병원비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1세대나 2세대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천 원에서 많게는 2만 원만 공제를 한 뒤에 남은 금액은 그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치료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이 3세대로 바뀌고 나서는 30%,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10만 원에서 30%면 3만 원이겠죠. 그러면 30회를 하면 90만 원이라는 내 돈이 나가게 돼요. 예. 이 90만 원이라는 돈은 뭐 생각하기 나름이시겠지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실손의료비 보험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좀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리치료는 보장 한도와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료 받으시기 전에 이 병원비가 맞는 건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뭐 어느 치료는 대충 뭐 어느 정도 하더라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서 치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MRI 검사와 MRA 검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엑스레이 검사나 뭐 비슷한 건데요. 이건 또한 입통원 보장 한도를 합산해서 300만 원까지. 예, 자기 부담금은 똑같이 아쉽게도 30%입니다. 예, 30%를 공제한 뒤에 병원비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급여 주사료죠. 비급여 주사료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수액입니다. 수액. 예, 병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뭐 5만 원에서 많게는 뭐 18만 원, 20만 원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어떤 걸로 맞으실래요? 질문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전 이제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별로 부담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냥 뭐 좋은 거 놔주세요라고 하셨을 텐데 이제는 틀립니다. 예, 30%에 대한 보험 이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걸로 받고 싶어도 그냥 뭐 요 정도 선에서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 이런 식으로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대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 예, 그냥 뭐 보험회사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30% 빼고 보장해줘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손해율입니다, 손해율.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보험가입 고객 100명 중에 10%가 이 보험 손해율을 5, 60%를 차지한대요. 5, 60%. 예, 어마어마한 퍼센트죠. 그러니까 90명은 병원에 잘 가지 않아요. 요 정도 아픈 거, 이런 거 가지고 병원을 가냐 하는데 이 10명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검사하고 치료받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손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하는 수 없이 이 세 가지의 비급여 특약을 분리를 시킨 거죠. 예, 그래서 3세대 착한 실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보험사의 착한 실손이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4세대 실손 의료비. 예, 제일 중요한 거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면 제일 고민도 되실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가 아픈데 전환이 될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그렇게 좋으면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 처음부터 제가 나누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세대 실손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완전한 분리가 됩니다. 완전한 분리. 예. 3세대까지는 어느 정도의 급여와 비급여가 합쳐지는 주계약이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3세대처럼 분리가 되는 특약이 있었는데요. 4세대에서는 주계약과 특약을 완전히 분리를 해서 앞으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예정이 나와 있고요. 이 재가입 주기는 2세대와 3세대 실손 의료비는 15년 재가입 주기입니다. 이 재가입 주기도 제대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장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보장 금액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 변경되는 약관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된 것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을 15년마다 해주겠다고 했던 게 2세대, 3세대 실손 의료비시고요. 이 4세대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하겠다. 예. 5년으로 한 이유도 제가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알아봤는데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새로 나오는 질병, 요즘 흔히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신 코로나 계속 새로운 질병이 나오고 또 의약품도 나오는 반면에 이것이 저희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의료기술이나 의약약품으로 합격이 돼야, 등록이 돼야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병원에서 신의학기술이 발달하는 속도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용되는 속도가 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5년을 재가입을 주기로 둬서 이 빠른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가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자, 입통원 의료비는 예전처럼 분리가 돼서 뭐 5천만 원, 30만 원, 5천만 원, 25만 원 이렇게 되시는 게 아니고요. 통합이 됩니다. 통합으로 해서 자기 부담금을 상향을 시키기로 했다고 하네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급여 20%,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공제를 한다고 하고요. 통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만 원에서 많게는 상급병원 2만 원까지,
그리고 비급여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께는 3만 원까지 공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7월 달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실손의료비가 과연 좋은지 나쁜지는 알고 넘어가셔야지 무조건 싸다 해서 넘어가시면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꼭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제대로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좋아하실 만한 얘기가 나왔죠.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이건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1세대부터 3세대까지의 실손의료비가 있으셨죠. 1세대는 5천 원 공제, 2세대, 3세대는 2만 원, 3만 원, 30% 공제 이런 게 있었는데 이 1세대의 실손의료비는 보장을 많이 해주는 대신에 갱신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1세대 고객분들께서 4세대 실손의료비로 넘어오시면 최대 70% 인하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고 7월이 오시면 바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2세대,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1세대부터 지금까지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장롱 안에 자고 있는 증권을 꺼내셔가지고 꼭 알아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 보험료가 손해율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책도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비급여 보험금에 차등 할인 할증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것은 말 그대로 가잉 의료자, 별로 아프지 않은데 아파요. 저 입원하고 싶어요. 병원비를 특출나게 많이 일어나게 하는 이런 환자분들이 꼭 계시죠. 이런 분들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않으시고 보험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 할증입니다. 이 할증은 급여와 비급여 두 가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비급여에만 적용이 되시는데요. 이 비급여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선택진료비, MRI 검사 촬영비, 수액치료비, 물리치료비가 있으시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100만 원 미만의 치료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할인도 안 되시고 할증도 안 되십니다.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150만 원 미만으로 쓰시면 100%가 할증이 되시고요. 300만 원 미만으로 쓰시면 200% 이런 식으로 해서 퍼센트 적용을 해서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들은 많은 할증. 고객님 병원 이 정도 가셨으니까 이 정도 보험료는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2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으셨네요. 그럼 저희가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좋은 취지. 이건 정말 좋은 취지 같아요. 왜냐하면 100명 중에 아까 10명이 보험금 손해율의 50-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나머지 그 90%에 해당하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나도 병원 가서 좀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싶고 좀 쉬고 싶은데 여유죠, 여유가 안 되시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도 못하시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제가 일부러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쉽고 알찬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 그거 쉽지 않아요? 그냥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던데.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병원에서 이제 자동으로 보험금 접수하는 시스템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보험금 청구는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가 아니고요. 입원이든 통원이든 무조건 검사라는 것이 있고요. 의사와 면담을 해서 무슨 치료 혹은 무슨 수술을 하게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걸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내가 쉬는 동안 손해를 안 볼까라는 것을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흔히 담당 설계사분이 전화를 안 받으셔도요.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한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실손의료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느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약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알아보시고 가시는 거랑 그냥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서
나가시면 원무과에서 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나갔는데 원무과에서 대뜸 네, 오늘 뭐 이렇게 시술하시면 병원비 한 400만 원 나옵니다. 놀라시죠? 그렇죠? 그런 걸 대비하시기 위해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꼭 알아보시고 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실손 의료비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뭐 보험이 될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좀 억울해서 내가 옮기고 싶은데 나는 이런 지병이 있어서 옮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에 말씀드린 집에 장롱 안에 가신 증권을 꺼내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의료비가 이 실손의료비와 또 다른 특약이 잘 조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올해는 손해보지 않는 그런 좋은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플래닛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요즘 건강 걱정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 시기에 특히 보험이 참 절실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시기가 특별히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병원에 크고 작게 가게 될 일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참 잘 가입해뒀다. 그리고 참 고맙다라고 자주자주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보험이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때마다 어때요? 실비 있으세요?부터 여쭤보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1세대, 2, 3세대를 넘어서 이제 4세대 실비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꼭 기다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실비 준비 방법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만큼 아직까지도 실비가 없으시다 혹은 너무 오래전에 가입을 해놨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내 실비 좀 어떻게 준비할지를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전병철 전문가님께 여쭤볼 게 있어요. 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궁금해하세요. 회사에서 단체 실비를 가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개인 실비를 따로 준비를 추가로 하시면은 이게 중복으로 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이 부분은 개인 실비 같은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단체 보험, 이 단체 보험은 뭐 공직자분들이나 공무원분들 또 혹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가입이 돼 있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단체 보험도 나쁘진 않습니다.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단체 보험에 개인 실손의료비 보험을 추가적으로 중복 가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면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가 되지 않느냐, 왜 중복 가입을 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체 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갱신이 되고 여기서 가장 안 좋은 단점 하나가 있는데요. 매년 바뀌는 보장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일인데 제 고객님 이제 아버님께서 군인이신데 이제 암 진단을 받으셔서 병원 치료를 하셨는데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갖고 계신 단체 보험으로는 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는 암에 관련된 수술비나 치료 방법이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병원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 그 추가되는 병원비는 본인이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체 보험의 개인 실손 의료비를 같이 갖고 계시면 만약에 단체 보험이 3천만 원, 개인 실손 의료비가 5천만 원이면 8천만 원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단체 보험은 제가 말씀드린 3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고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 가입을 했는데 그냥 뭐 보장만 3천만 원까지 병원비가 나올 일이 있나요? 보험은 아플까봐 가입을 하는 거지 아픈 뒤에 가입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실손 의료비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 실손 의료비가 가입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알아보시면서 이 개인 실손 의료비가 단체 보험이랑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꼭 알아보셔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셔도 조그마한 걱정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해당
걱정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직장에 단체 실비만 있으신 분들은 개인 실비가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서 추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전병철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기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본이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자 뼈대가 되는 실비의 변화와 준비 방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자, 이제는요, 우리가 건강도 걱정만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빨리빨리 준비를 해 놓는 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스마트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에 전혀 그동안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정말 기본이 되는 내게 유리한 실비를 비롯해서 뭐 3대 진단비라든가 필수 보험만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플랜 저희가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연락,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C가 넘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신세대 암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박종찬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암보험은 저희가 뭐 오래전부터 만나왔지만은 또 신세대 암보험이라고 하니까 솔깃하거든요. 요즘 솔직히 이 암에 걸려도 살아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는 하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나라가 발전하면서 우리 의학의 발달도 계속되기 네. 때문에 치료법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생존율이라던가 예. 암에 대한 치료 완치율도 많이 올라가는 편인 것 같아요. 예. 이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생존율이 무려 70%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 예, 예전에는 맞습니다. 저희가 뭐 암에 걸리면 사망 선고 같았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오래 사시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뭐 기대 수명도 많이 늘고요. 예.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가 신세대 암보험인 만큼 이제 예. 세대별로 이제 변화되는 암에 대한 치료법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 통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알아가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망률 1위니까 저희 시청자분들도 있어도 많은 문의를 주시거든요. 자, 지금 여러 가지 그래프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처음 이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사망률 1위가 암인데 이제 위에 생존율이 70%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이제 남녀 나눠서 우리나라 사망률 순위를 한번 구해 놓은 건데요.
어쨌거나 이 순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암도 있고 심장 질환, 뭐 폐렴, 뇌혈관 질환, 그리고 고의적인 자해와 운수사고 등도 포함되어 있는 걸 보니 꼭 질병뿐만이 아니라 이제 통합적으로 순위를 한번 구해놔 봤어요. 그 중에서 이 순위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암이 단연 1위 사망률을 자랑한다는 것인데요. 요 점을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제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예. 암의 발생률 순위표입니다. 요건 남녀 나눠놓지 않고 일단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1위가 위암이에요. 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분들이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암 1순위가 위암이고 예. 그 다음이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 그리고 뭐 폐암, 간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전립선암 같은 이제 생식기암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암, 그리고 또 요즘 최근 들어 유방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궁암 같은 생식기암도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암의 종류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 참 감사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 욕심이 어떻게 좀 돈이 많이 들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또 생기는데 치료비가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치료라는 것을 받아야 내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만 내가 만약 이제 어느 정도 완치를 될 수 있는 확률의 치료법이 있는데 금전적인 부담감 때문에 내가 치료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보다 서글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요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을 제가 그래프로 한번 갖고 와봤는데 네.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한 100%의 생존율을 자랑을 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0%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치료법이 계속 발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까지 뭐 99.9%다라고 말도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대부분의 완치를 할 수 있는 병이 이제 갑상선암이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 밑에 전립선암과 유방암 같은 경우 보시면 90%대 생존율을 자랑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90%대면은 이제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신 거고, 신장암, 위암 등도 있지만 맨 밑에 보시면 췌장암이 있어요. 예. 예, 췌장암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일반암 진단금이 나가긴 하지만 고액암으로 분류를 하고,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법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완치가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췌장이 뭐 치료가 어렵기도 하고 몸 안쪽 깊숙이 있기 때문에 네. 치료도 어렵고 또 저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암의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좀 금전적으로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뭐 일부 암을 제외하면은 뭐 100% 가까이, 100%뭐 무조건 치료가 되는 암도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치료비를 못 받는다면은 저는 가정을 하기가 싫은데요. 그렇죠. 대체 이 암별로 얼마만큼의 치료비가 들길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까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페이지에 평균적인 치료비와 이제 예. 암 환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이제 통계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암 치료비 중에 1위는 간암입니다. 한 6,622만 원 정도 하는데요. 췌장암 같은 경우에도 6,371만 원, 그리고 폐암이 4천만 원, 뭐 위암이 2,600만 원, 밑에 내려가시면 뭐 유방암, 그리고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대 치료비가 든다고 평균적으로 나와 있어요. 요 치료비들의 평균을 한번 제가 구해봤더니 한 3,3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정말 치료비만 몇 천만 원이고 우리가 그쵸. 뭐 직장이라도 그만두게 되면은요. 예. 뭐 암보험 몇 천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가족분들도 같이 힘들겠네요. 그렇죠. 가족분들도 어쨌거나 경제적인 부담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고 또 치료를 하게 되면서 일상적인 일상생활이나 또 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비를 한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고 보시면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암보험의 진단금은 조금 더 치료비보다 조금 더 많은 진단금을 챙겨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국립암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의 대부분 약 67.5%는 치료비에 대한 걱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네요. 예,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뭐 정보기관에 대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암에 대한 정보 부족, 뭐 내가 간병이나 뭐 입원 수술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래도 가장 부담되는 점이 과반수 이상의 치료비라는 점. 좋습니다. 오늘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좀 타파할 수 있었던 게 그만큼 의학 기술이 엄청 발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암 치료법이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을까요? 예. 지금 네. 1세대 치료법이 있고 2세대 치료법이 있습니다. 1세대 치료법에서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암 치료라고 하는데요. 그 예. 머리 빠지고 힘든 거, 예, 살 그렇죠. 빠지고요. 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제 동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항암 치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 이제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 세포 독성 항암제라는 이 치료제를 몸에 투약을 하게 되면 이 세포 독성 항암제가 암세포만을 죽이면 좋겠지만 네. 암세포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도 이제 피해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고 요 리스크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생기시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탈모라던가 예. 체중 저하 아니면은 뭐 구토와 설사 등을 동반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의 공백이 생기면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자녀들의 학자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본적인 통신비 아니면 카드값 같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출금, 고정 지출금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요 치료법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네. 2세대 치료법이라고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2세대 치료법에는 이제 표적항암 치료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 표적항암 치료는 마치 이제 저격병처럼 예. 암세포만을 이제 저격을 해서 표적으로 삼고서 암세포만을 치료를 하는데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에게는 이제 피해를 거의 주지 않아서 1세대 치료법인 화학항암 치료법보다는 조금 몸에 대한 부작용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적으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활동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뛰어난 효과를 자랑하는 거죠. 1세대 치료법과 2세대 치료법을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예. 1세대 치료법의 장점으로는 이제 가장 오래 사용이 되었던 치료법이고 현재도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2세대 치료법에 비해서는 좀 저렴합니다.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부작용 그리고 이 부작용을 겪으면서 소득에 공백이 생긴다는 예.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세대 치료법의 장점으로는 뛰어난 치료 효과겠죠. 치료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선호를 하시지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실비 처리도 조금 부담스럽고 안 되기 때문에 네. 가격이 조금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암 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내 몸이 망가진다? 이것도 이제 편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건강하게 암세포만 물리치는 그런 최신 치료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비싸다 보니까 뭐 실비까지 안 되면은 가정 경제가 뭐 도미노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치료비를 또 진단비 이외에 또 치료비를 준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준비 가능할까요? 치료비 준비가 가능합니다. 예. 네, 오늘 제가 그래서 가져 나왔고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 어쨌거나 암 치료를 하면서 절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치료비를 한번 표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표적항암 치료비의 치료비인데 이 항암제들은 의사 선생님의 약간 진단이나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폐암에 걸렸는데 자이카디아 캡슐을 복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한 번 치료는 2, 3주마다 한 번씩 됩니다. 근데 이제 2, 3주마다 한 번씩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들어가는 치료 비용이 약 한 72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여요. 한 번에 700만 원대요? 네, 그렇죠. 근데 요거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6번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환자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이제 4,100만 원 돈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뭐 위암도 있고 유방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들과 뭐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약 1회당 200만 원에서 600만 원에 달하고 2, 3주 간격으로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아, 이걸 보니까 암보험 뭐 진단비만 있고 뭐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넘기셨던 분들이 좀 경각심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암보험 이렇게 좀 추가해 봐라라는 팁을 좀 주실까요? 예. 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암보험을 좀 가입을 할 때 네. 조금 순위를 정해놓고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내가 효과적으로 보험을 가져가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예. 입원 수술비보다는 약간 암에 걸렸다.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라고 이제 말 한마디만 하면 나오는 이제 진단금이 조금 입원 수술비보다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입원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게 되는 것이고 수술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암에 걸렸다고 수술을 하지는 않아요. 수술부터 하진 않고 수술하기 전에 이제 항암 치료부터 합니다. 수술을 할 때 조금 암세포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줄여놓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입원 같은 경우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짧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비 수술비보다는 확실하게 나오는 진단금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고민된다면 둘 다 가져가자라고 나와 예. 있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가장 고민들 많이 하세요. 갱신형의 장점이라면 이제 지금 낼 때는 값싼 보험금인데요. 어쨌거나 암이라는 것이 이제 20, 30대보다는 40대, 50대로 갈수록 발병률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이제 갱신될 때마다 올라가는 보험료를 내가 부담을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이게 많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추천이지만 진단금은 작게나마라도 비갱신형으로 안전하게 준비를 하고 그로 인해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보장 금액이 낮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표적항암 치료 특약을 가입을 하셔서 높은 치료 자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 번째는 수술비 입원비보다는 진단금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어쨌거나 수술과 입원을 안 할 수는 없죠. 예.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꼭 빼놓는다기보다는 약간 좀 저렴한 가격으로 단돈 10,000원 정도면 충분하게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입원비, 수술비까지 추가를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예.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뭐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사항들 모두 다 따져가지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일일이 찾아보기엔 너무 힘드니까 네. 신세대 암보험 그러면은 두 가지를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거 네. 있을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상품 준비했는데요. 네. A보험사와 B보험사 준비했습니다. A보험사부터 보실게요. A보험사는 암진단금 3,000만 원이고요. 암수술비가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비가 7,000만 원. 여기 가로치고 최초라고 되어 있죠. 최초 한 번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표적항암 치료가 매년 1,000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년 갱신의 상품이고요. 계속 받는 표적항암 치료 가로치고 최초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0만 원 가입 금액에 6,000만 원 되어 있고 그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계속 받는 표적 항암 매년 하고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합이 이제 첫 해에는 7,000만 원을 받으시고 내가 항암 치료를 계속적으로 한다, 매년 한다고 하시면 이제 1,000만 원씩 지급이 되시는 건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20년 갱신의 상품이지만 요 표적 항암 치료 특약은 10년 갱신형입니다. 요즘에 대부분 다 10년 갱신형인데 요 특약만 10년 갱신형인 거고 이제 암 진단금이라던가 암 수술비, 유사암 진단비 등은 20년 갱신형이란 점 한번 알아두시고요. 보장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서 예.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30세 기준으로 남성의 21,000원, 약 21,630원 정도 하고요. 여성의 경우 33,620원 정도 합니다. 40세 경우에는 45,700원, 여성의 경우 53,245원. 50세가 되면은 남성의 경우가 많이 올라가요. 67,030원.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59,715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험사가 갱신보험이라고 했잖아요. 갱신을 할 때 50세가 넘어가면서 이제 암의 발병률이 그전에는 여성이 높았다가 50세가 넘어가면서 남성 암 환자 수가 올라가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받는 보험료와 고객에게 주는 보험금이 있잖아요. 요 손해율을 따져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50세의 경우 남성이 점점 이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B보험사를 네. 보시면요. 동일하게 20년 갱신형인데요. 암도 3천만 원, 그리고 뭐 표적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A보험사와는 다르게 5천만 원입니다. 근데 B보험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표적 항암 약물 치료 허가비가 약 20년 갱신형의 특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은 A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표적 항암 치료비는 10년 갱신형이다라고 했지만 B보험사 같은 경우는 20년 갱신형입니다. 갱신형의 경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름에 있는 갱신이겠죠.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인데 이 갱신 주기가 10년과 20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갱신 주기가 길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갱신되는 이 보험료를 이제 나중에 갱신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갖고 갈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보험료 역시 굉장히 쌉니다. 30세 기준으로 남성 11,335원, 여성의 기준으로 16,370원, 그리고 40세는 21,980원, 여성의 경우 24,740원. 50세가 되면 이제 남성의 경우 더 올라가는데요. 41,430원, 여성의 경우 3745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암보험이 지금 기존에 있으시더라도 이제 좀 추가적인 플랜으로 갖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이제 A보험사, B보험사 중 한 가지 추천을 하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갱신 주기가 좀 그나마 긴 20년 갱신형의 이제 B보험사를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암보험 옛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이제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암 치료 받는다 치면은 이 한 번 치료 2, 3주마다 700만 원씩 감당 가능하실까요? 자, 그래서 진단비와 표적 항암 치료비 동시에 갱신 주기를 길게 가져갈 수 있어서 갱신에 대한 부담도 없는 추가 플랜 소개해드렸으니까 내 암보험 추가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종찬 전문가님과 플랜 예비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